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 가지지만 가격은 1,000만 원에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항암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먹는 건 식품으로 먹었지만 우리 효능은 기능성 식품이나 약의 수준으로 간다. 끓는 물에다 살짝 데쳐요. 저는 여기다 가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을 활성화시켜주고 흡수율을 높여주고 염증이 몸에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를 제가 임상에서 경험했습니다. 모든 대사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가지인데 사실은 살짝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입니다.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 숨겨진 보약 같은 음식을 소개해드리는 식재료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식재료는 바로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가지가 자라는 것을 보신 분들은 정말 가지로구나, 그래서 가지구나 이렇게 맞나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지에 매달리기도 하지만 네. 얘네들이 자라나는 속도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쵸. 자라납니다. 아까 밤에라고 하셨는데 야간에 주로 쑥쑥 자라나 봐요. 근데 주로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듯이 낮에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밤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물질화 작업이 일어나니까 이게 또 가격이 보통 하나에 한 1,000 얼마 정도 하더라고요. 어.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 가지지만 가격은 1,000만 원에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항암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저는 가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장점이 이 가지의 색깔 이렇게 보라색 빛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죠. 가지의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만 잘 드셔도 먹는 건 식품으로 먹었지만 우리 효능은 기능성 식품이나 약의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색깔에서 우리가 벌써 유추가 되는데요. 그 밖에도 좀 더 자세히 이 가지의 효능을 좀 정리를 한다면 한 몇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근데 있을까요? 우선 항산화 작용이 우선 강하니까 이제 항산화 작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가 쇠가 녹이 쓸어서 부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세포가 이 산소에 의해서 또는 아니면 유해 물질에 의해서 손상되는 현상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것이 우리는 많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또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저속노화 이거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항산화력인데 가지에 있는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그런 면에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 중에 이제 뭐 나스딘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이제 항암 작용으로도 매우 많이 알려진 이런 성분들이죠. 그리고 뭐 면역 기능을 끌어올린다든가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부피는 이렇게 큰데 칼로리가 아주 낮아요. 그래 먹고 나면 포만감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이튿날 이제 배변을 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유효 성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항산화 작용, 또 항암 작용, 그다음에 다이어트 효과 이런 뭐 성분에 대한 어떤 효능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가지가 여름 식물이잖아요. 더운 여름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막 화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도움을 많이 열성 어떤 그 질환의 도움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또 대표적인 성미가 이제 우리가 냉성이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나오는 식품들의 대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냉적인 이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여름철을 이겨내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지를 어떻게 먹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약으로 이제 좀 바꿔서 좋게 먹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랑 궁합이 좀 더 맞고 또 어떤 방식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가지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스펀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공질인 거죠. 여기에 이제 기름하고 같이 요리를 하게 되면 이제 기름이 이제 흡수량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유효 성분의 더 활성화가 되는 이제 이런 작용이 있어서 좋은 기름,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참기름이라든가 뭐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곁들이는 요리.
이런 것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 가지와 만나는 그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식초입니다. 아. 이 식초가 또 이 가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을 활성화시켜주고 흡수율을 높여주고 또 식초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이런 작용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저의 경우에는 먹고 나면 바로 반응이 온다 할 정도로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느낌이 이렇게 속이 편안한 이런 느낌마저도 느껴질 정도로 특히 여름철에 이게 속에 열이 많이 나고 여기가 이렇게 뭔가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 먹게 되면 아주 쭉 내려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참기름하고 식초 가지 요리에는 꼭 필요하다. 네, 어떻게 드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일단 가지를 한번 살짝 찌는 게 맞을까요? 가지를 이제 요리하는 방식이 네. 이렇게 살짝 쪄서 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기름을 둘러서 이렇게 요리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가지를 이제 우선 칼로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네. 적당한 크기로. 네. 그다음에 끓는 물에다 살짝 데쳐요. 이렇게 젓가락을 하나 딱 들고서 짝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이렇게 결대로 찢어서 네. 그래서 이제 나물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가진 양념들을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나물 무치듯이 해서 이제 먹는데 저는 여기다 식초를 아,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살짝 데치든지 아니면 찌든지 네, 이렇게 해서 쭉쭉 결대로 찢은 다음에 이제 간장도 좀 넣고 뭐 네. 파마늘 이런 거 좀 더 네, 추가해도 네. 되고 그런데 박사님 스타일은 식초를 적당히가 아니라 왕창. 네. 그리고 뭐 깨나 통깨나 뭐 그렇죠.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추가해서 식초를 많이 넣어서 드시면 훨씬 네, 네, 효과를 많이 보신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듬뿍 넣으면 안 되고 그냥 네. 조금 이렇게 넣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여름철 요리에는 식초가 여러 가지 살균 작용이라든가 네. 또 이렇게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여름철 요리에는 식초가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요리가 사실은 추천은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가지를 이렇게 썰어서 전 부치듯이 네. 이렇게 해서 드시기도 하고 구이도 많이 해서 구이도 드시고 네. 해서 호일에 싸가지고 이거를 가지 구이를 드시는데 네네. 이제 저는 자주 해서 먹던 방식은 아닌데 네. 가지 구이를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맛있다. 실제로 그리고 구이를 했을 때 영양소 파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도움을 받을 수 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살짝 쪄서 그렇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장 무침을 제일 많이 해주셨고 여기 이제 여름에는 냉채 스타일로 이렇게 냉국. 네, 그래서 가지 냉국을 제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요즘은 잘 안 해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쪄서 다시 조물조물 양념을 해서 또 냉국 국물을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바쁘신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일 할 수 있는 건 가지밥. 가장 편하고 빠르게 가지를 그리고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주 역시 우리 약사님은 항상 팁을 저는 만들어 바쁘니까 주셔서 항상 어떻게 하면 바쁜 그러니까, 분들이 자주 먹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그쵸.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가지 식초탕. 네. 네, 저도 너무 어떨지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한번 생각이 들어요. 도전 한번 해보시면 네. 그 매력에서 아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가지밥 하는 방법 잠깐 네. 설명을 해드리면 쌀 적당히 네. 이제 불려 놓으시고 가지는 먹기 좋은 방법으로 좀 써는데 요즘 이제 요리 레시피나 이런 걸 보면은 껍질을 제거하시는데 저는 사실 껍질에 유효 성분이 제일 많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먹기 좋지 않고 씹는데 불편한 이런 것들을 더 먹어야지만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껍질에 유효 성분이 훨씬 많으니까 껍질까지 살려서 적당히 썰으시고 그 쌀 중간중간에 가지 좀 넣으시고 가지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밥물을 조금 덜 잡으시고 그리고 밥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간장, 깨소금, 뭐 들기름 약간, 고춧가루도 조금 넣으셔도 되고 파마늘 좀 벌써 군침이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양념장으로 비빈 다음에 김에 싸서 이렇게 드시면 요거 하나로도 한 끼 식사가 훌륭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가지인데 사실은 살짝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이 가지가 속해져 있는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가지과죠. 예, 가지과입니다. 네. 근데 이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이제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소를 좀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생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가지가 더위를 이겨내는 차가운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드시다 나면 속을 또 냉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이 차가워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이 정도만.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가지과 식물들 중에 이제 뭐 고추라든지 이런 씨앗이 많은 식물들은 그만큼 이제 씨앗에는 보호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 흡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화 흡수가 약한 환자분들은 오히려 보호 성분 때문에 굉장히 탈이 날 수 있더라고요. 네, 소화력까지 좀 고려를 해서 드시면 아마 가지 효능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가지를 좀 열심히 챙겨 먹으면 어느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분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가지를 가장 많이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염증이 몸에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투병,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지 요리를 이제 많이 이렇게 권유는 드리는데, 네. 눈에 띄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염증, 특히 잇몸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한테 가지 요리를 드렸을 때 이 잇몸 염증이 잘 깔아앉는다. 생활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치출혈, 그러니까 치질로 인해서 이렇게 출혈이 생겼던 이런 분들도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를 제가 임상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모든 대사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클로로겐산 같은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양 제한 없이 좀 마음껏 드셔도 누구나 이건 효과를 보실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주로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가지 꼭지 부분 버리지 말고 이 안에 또 굉장히 숨겨진 효능이 있잖아요. 어떤 걸까요? 이 가지의 그 항염 작용의 성분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바로 꼭지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꼭지 부분에 있는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말로 만들어서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도 되고요. 요거를 살짝 태웁니다. 호일에다 싸서 이렇게 태워서 분말로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이제 죽염이라든가 구운 소금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치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양치질을 한다든가 치약에 조금 묻혀서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잇몸의 염증들이 제거가 되고 굉장히 잇몸이 단단해지는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귀찮은 또 분들 가지 꼭지를 그냥 끓여서 그 우린물을 각을 해주셔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끓이는 물에다가 이 다시마를 물러내면은 아마 좀 효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가지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지를 좀 장기간 그래도 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키친타올이나 이런데 신문지에 한번 싸서 그다음에 이 수분에 굉장히 취약하대요. 비닐봉지에 각각 싸서 넣어두는데 그때 구멍을 살짝 뚫어놓으면은 공기가 통하게 하는군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고 가지를 좀 더 오래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아예 얘를 그냥 말려서 이렇게 해도 또 가지나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냉동들이 또 집에 각자 잘 되니까 요거를 살짝 데쳐서요.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이렇게 냉동시켰다가 해동시켜가지고 드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가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가지는 정말 또 가격도 정말 저렴하지만 항암, 또 발암물질도 배출해주고 억제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정말 너무 훌륭한 값싼 식재료이니까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 또 열심히 여름 동안 제철 가지를 많이 챙겨 드시고 또 암도 예방하시고 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